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이것만큼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게임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롤드컵 대회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번 개최되었습니다. 12번의 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팀은 우승 6회, 준우승 5회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이 게임 강국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한 외국인이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의 한국인은 너무 무섭다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당신들은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해보았는가? 만약 해본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어제 미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난 게임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새벽 3시가 이렇게 무서운 시간인지 난 전혀 몰랐어. 미국 시간으로 새벽 3시라면 한국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방과 후 게임에 접속하는 시간이지.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중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순진한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어젯밤 난 8살짜리 한국 애가 내 소대를 전부 몰살시켜버렸어.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 한국이 게임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콜 오브 듀티는 한국에서는 비주류의 게임인데 그런 게임에서마저도 한국인들은 굉장한 실력을 보여줘서 너무 놀랐어 라고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에는 많은 수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고작 초등학생한테 패배했다면서 놀리는 댓글도 보였지만 정말 소름 끼친다는 글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도 있는데요. 한국의 유명한 유튜버 홍구는 2017년에 열린 게임 대회 조테컵 마스터즈에서 중국의 루오시안 선수와 결승전을 치렀고 1라운드는 홍구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된 사건은 2라운드부터였는데요. 홍구 선수는 상대와의 실력 차가 난다는 것을 느꼈고 왼손이 아닌 왼발로 플레이하며 발스타, 발컨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3라운드에서는 눈을 감고 왼손과 오른손을 서로 꼰 상태로 게임을 진행하거나 1분간 잠을 자는 퍼포먼스까지 보였습니다. 이를 본 외국인들은 역시 한국, 게임은 역시 한국이지 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그야말로 열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듯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 외국인들에게는 초등학생마저 잘한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에 대한 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게임 실력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 같아.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못하는 게임이 없어. 난 20년 전부터 게임을 사랑해왔어.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롤, 배틀그라운드까지 인기 있다는 게임은 다 해봤지. 그런데 한국인들과 게임을 하는 건 정말 내 취향이 아니야. 그들은 미친 것 같거든. 난 요즘 유튜브로 한국인들의 스타크래프트 영상들을 가끔 보는데 정말 굉장한 실력자들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아는 프로게이머는 임요한밖에 없었는데 지금 내가 보는 유튜버들은 임요한보다도 훨씬 더 잘한단 말이지.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제2의 페이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봐. 그런데 실제로 그들과 게임을 해보면 알겠지만 한국인들이 만약 우리 팀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게임은 99%는 이겼다고 봐야 하지. 가끔씩 보이는 한국인들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가끔씩 상대편에 한국인이 있어. 난 한국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길래 그들은 게임을 그렇게도 잘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 한국의 모든 습관을 따라해야 할까봐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언제 가는지 하나까지도 따라해야겠어. 내 꿈은 미국의 페이커거든. 한국인들은 게임 속에서 세계 최고란 말이지. 나도 게임에서 한국인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었는데 한국인들의 넓은 시야와 눈치 그리고 정확한 사격 솜씨를 보는 순간 난 황홀함에 취해버렸지. 다들 디아블로 게임이 출시됐을 때 기억나? 하루 먼저 한국에서 발매됐는데 출시된 지 6시간 만에 한국에서 디아블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더 이상 게임을 하기 싫어지더라고. 한국의 게임 세상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어. 내가 아는 와우를 예로 들어볼게. 지난번 패치에서는
새로운 탈 것이 추가됐었는데, 그런데 여러 조건을 거쳐야 획득할 수 있었고, 게임의 개발팀은 약 8개월이 소요된다고 말을 했었지. 그런데 이틀 만에 한국에서 그 탈 것을 획득했다는 것을 알았지. 그땐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 한국의 여러 사건에는 정말 추억이 많은 것 같아. 맵팩을 쓴 상대에게 이기고, 한 손을 깁스하고 대회를 우승하고, 많은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그것들이 한국은 게임 강국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그들의 게임에 대한 사랑은 밤낮을 가리지 않아. 나는 한국인들이 만든 길드에 가입했던 적이 있어. 그런데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48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 게임을 잘하는 데는 전부 이유가 있어. 그들은 모두 게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던걸. 도대체 무슨 연구가 필요할까 싶었는데 굉장히 통계적이었어. 보스 몬스터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그리고 레벨업이 좋은 사냥터 같은 것들 말이야. 이런 대부분의 정보들은 한국인들로부터 나오고 있어. 요즘은 유럽이나 북미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게임을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한국인들을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고 있어. 그 정도로 한국인들을 믿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기대에 부응하면서 점점 발판을 넓혀간다고 하다고.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하는 이유는 인터넷 속도 때문이야. 만약 미국에서 저 정도 인터넷 속도로 게임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마 미국의 페이커라고 불리고 있었을 거야. 한국은 게임을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 한국의 PC방은 정말 시스템이 뛰어나더군. 게임을 사랑하는 한국인들 중에서는 PC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게임을 하고, 심지어 한국의 PC방에서는 고급 요리까지 판다고 하니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을 거야. 그들은 밥 먹고 게임만 하나 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비법을 알려줬으면 해. 게임을 배우는 학원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야. 그들의 게임 실력은 정말.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을게. 난 게임을 그만둔 지 꽤 오래됐다. 그런데 이 글을 보니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 내가 좋아하던 한국 프로게이머가 있었는데 이름이 썸장이었던가? 한국인들의 게임 사랑은 알아줘야 해. 가끔 트위치를 볼 때면 그들은 컴퓨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 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나는 엄마에게 등짝을 강하게 맞았겠지. 디아블로 사건은 도저히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단 말이지. 뉴스 기사로 접했는데 노말 난이도는 오픈 후 6시간 만에 클리어, 나이트메어 난이도는 17시간 만에 정복. 이게 과연 가능한 수치인지 모르겠다. 정말 한국인들은 대단해. 오늘은 이렇게 한국 게임 실력에 관련된 외국인들의 반응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의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인터넷 인프라로 인해 게임 강국으로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성적을 내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